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자, 이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우리 이방인 박홍입니다. 네. 네. 금이어기야 분을 네, 모시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또 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이게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늘 상담을 하는 저희 버릇이 나와서 그런지 상담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머릿속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한다. 네, 저는 생각 안 하던 거 자꾸 끄집어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잘못됐나? 생각 안 하던 거 자꾸 끄집어내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내가 생각 없이 살은 거를 예,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앞으로만 전진 앞으로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이 오락가락. 머릿속이 오락가락한다. 네. 머릿속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한번 이야기해. 많이 정리가 됐다. 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뭘까. 정리가 되었다. 이제는 뭐 자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없이 찌그러져서 그냥 뭐 의욕도 없고 뭐 그렇다고요. 나는 뭐 이러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그거는 본인은 스스로 정리됐다고 믿고 싶은데 실제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잘 쓰는 방법, 해법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가보자. 네. 나는 그 해법이 다시 또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내한테 또 다른 고민만을 안겨주지 진짜 나에게 맞는 걸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에서는 늘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하던 일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가고 싶어도 뭘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 다 거인인데 아씨 쪼그라들어. 그렇죠. 그냥 가라앉고. 그렇죠. 하루는 이렇게 딱 자신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자신 있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또 제대로 뭔가 무엇인가를 그렇죠. 좀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어떤 말씀하셔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네. 창고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보자.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게요. 예. 창고에 집어넣은 건 정리가 아니고 네. 창고에 쑤셔 넣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과거에 나의 모든 경험들을 다 쑤셔 넣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하지? 라고 하면 늘 사는 데서는 지장이 없어요. 네. 왜 지장이 없는지 아세요? 생각던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 되고 또 사는 곳에서는 한번 창고에 쑤셔 넣은 거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웬만해서는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벗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갔을 때는 좋죠 지금. 예, 창고에 무작정 집어넣었던 거 끄집어내 써야 돼요. 근데 뭐가 있지?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셨을 때는 집을 산 것까지 이야기를 100평짜리 했어요. 아파트 샀죠. 100평짜리 아파트. 어떻게 네.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돈이 그 정도 잘 벌리셨다는 건 아니 이해하는데. 굉장히 싸게 잘 샀어요. 네, 싸게 잘 샀어요. 그 왜 한때 지나보니까 또 한때인 것 같아요. 네. 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실컷 뛰어놀아라 아이들.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그 거실에서 축구해요. 그렇죠. 럭비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100평짜리 아파트. 네. 그 이제 롤러
애들 친구들이 와서 롤러 배워. 네. 자전거 배워. 오, 진짜 100평짜리 아파트 혹시 사루님 살아보신 적 있었어요? 생각도 안 돼. 상상이 안 돼.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50평짜리 살 때 저 느낌은 아는데 100평에 사셨다니 그게 한 15년 전 일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100평으로 이사를 가니까 남편분들이 고마워하시던가요? 남편분이? 응? 뭐가 고마워? 아니 그래도 부인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이 100평짜리 집에 아니 그 한인들 중에서 이민 오셔가지고 다 100평짜리 집에 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분들이 와가지고 보면 그동안 진짜 고생하더니 잘 됐다 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냥 6평짜리 샀으니 자랑 좀 해야지. 아 그럼요. 친구도 없는데 막 괜히 불러. 그렇죠. 밥 먹어. 그렇죠. 열심히 했죠. 근데 뭐 남편이 고마워. 왜 해?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뭐 저는 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근데 사셨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이사하기 전에 셋째 태어나기 전에 도저히 그때 살던 집에서는 도저히 다 같이 살 수가 없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내드리고 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낳고 네. 좁은 집에서 살다가 네. 제가 한 살 좀 넘어서 그렇죠. 이사를 간 거죠. 100평집으로. 예 이사를 갔는데 저는 내 집인데 남편은 그 집 열쇠를 다 드리더라고요. 아 시부모님한테 네. 열쇠를 네. 이 남편분 효자시네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또 와서 그 뭐지 그 침실 방 안에 옷장까지 한 번씩 이렇게 다 보세요. 그렇죠. 얘가 네. 또 어디 검덩이 숨겨놨나 그렇죠. 달러 뭉치는 어느 집에 있나 뭐 만일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 와가지고 정리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옷장 속에 뭐가 있는 것까지 그걸 다 아시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꼭 티를 내셔.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걸. 어떻게 티를 내시던가요? 뭔가 흘리시거나. 뭘 흘려요? 그 당신 거고. 아 당신 거? 뭐 흘리시거나. 아 그러면 애기야 내가 옷장 좀 뭘 찾을 게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얘기 안 하시죠. 당신 손인 거죠. 아 아들 집은 내 집이야. 남편이 잘 만나가지고 또 열받네. 뒤 생각하면서. 아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크몽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 남편 잘 만났어.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100평짜리 집도 살게 되지 않았냐. 아니요. 지금 눈에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시고 지금 상당히 이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를 예.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분명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아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이 굉장히 그렇죠, 자상하고 그렇죠, 배려심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장사도 잘해서 돈도 잘 벌어. 그렇죠. 네, 그 이야기만 계속 듣죠.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실제로 남편이 뭔가 결정을 하고 어레인지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말로. 이제 앞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자. 시스템을 네, 갖추자.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할수 없다.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네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미 좀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계속 노려보는 거죠. 너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나. 저는 노려보면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일을 이제 계속 밑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시간이 뭐 이렇게 조금 한 주, 두 주, 이 정도면 동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다시 또 박차고 일어나서 내 하는 대로 하겠어 이제 그러고서는 계속 하니까 거봐 너는 나를 왜 못 믿어.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해. 뭐 이런 아니 뭔가 이 새롭게 남편이 하라고 또는 제안한 대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근데 그럼 빨리빨리 만드세요. 그렇죠. 그 속도가 내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은 그런데 금방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네. 제가 그때 보는 네. 바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시스템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단서들이 있는데 네. 그 본인은 만든다 안 만든다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 그 일을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행동 반경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상황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진단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말로만 한다 주장을 했다. 음. 그러면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음. 생각이 없었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맞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상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그 직한 그 방법대로 이것처럼 일도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해. 그렇죠. 네가 해. 그렇죠.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해.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도 네가 만들어. 그렇죠. 라는 말이었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내가 잘 하는 시스템이 셋업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내 해줘야 스타일에 되는 거죠. 맞는. 그렇죠.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한 게 바로 시스템이지 가장 이상적인 뭔가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주변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게 참 진짜 좀 지금 너무 억울해. 그렇죠. 왜? 억울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네. 뭐 못난 사람 취급을 했을까? 아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리얼리스트 분들 중에서 아주 권위적이고 또 본인이 직접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이래야 해 하는 당위성이 아주 뚜렷하신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시스템처럼 돼야지. 근데 그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 SYSTM! 시스템 몰라! 시스템 돼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못이라고 한동안 시스템을 만능으로 주장하는 그 인간들이 가지는 심리가 항상 지가 진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스템 마치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정답을 부르짖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리얼리스트의 원단이에요. 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리얼리스트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우리 남편은 아이디얼리스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디얼리스트가 네. 실제로 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동네가 아니고 멀리 있고 네. 또 책에 있는 뻔한 소리를 할 때 네. 그 삶의 모습은 지극히 리얼리스트로 살아요. 그 리얼리스트는 그렇다고 아주 바삐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게으른 리얼리스트가 되죠. 그리고 게으른 리얼리스트가 자기를 아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야, 이건 시시해.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안 맞아. 뭐가 맞는데. 어쨌든 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적질의 대마왕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입만 살았어요. 이 보통 이 종편에 나오는 평론하는 신분들. 어우 진짜 표현 잘해요. 뭐 뉴스 하나 보면 뭐 하나 보면은 다 그거 이야기하죠. 옆에 이렇게 시쳐. 그렇죠. 그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다 없어. 알아. 그래서 남편이 아르헨티나에 안 계셨으면 아마 한국에 계속 계셨으면 그래서 주로 평론하는 분으로 사셨을 가능성이 높죠. 누구한테 그러면 고목님한테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는 게 없었나요? 제 큰아이. 아이한테요? 많이는 안 하는데 걔를 자꾸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싫어하죠. 싫어하죠.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자상한 아빠였는데 자상한 아빠가 결국에는 지적질하는 아빠로 바뀌는 거를 또 남편은 보여주셨군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노맨의 매뉴얼 네, 그 잔소리 잔소리 저는 잔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죠. 아빠가 애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거 말로 해서 안 된다. 내 경험상 그 말이 100마디 말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또 그때는 좀 싸우긴 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때 어쨌든 간에 그 집을 사고 절굽고 좋은 경험보다는 지금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가? 네. 집사고 좀 좋았어요. 집사고 좋고 예. 그때 좀 이렇게 좀 돈이 약간 흔한 시절이라
맨날 듣던 이야기가 뭐 그 흔한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꼴롱 극장도 못 가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꼴롱 극장. 네, 유명하죠. 이야, 자 이제 우리 먹고 살 만큼 됐으니 꼴랑 가자. 당신 그렇죠. 꼴랑도 가고 꼴랑도 가고. 그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남편과 좀 잘 지내고 지내고 그렇죠. 대화도 좀 해보자. 대화도 해보자. 우와, 좋은 그래서 생각 있어요. 그럼 우리 매 주마다 우아하게. 그렇죠. 우아하게 저녁 먹고 데이트를 하자. 그렇죠. 하는 당신이 짜시오. 어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만 네.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에노스 있는 좋은 식당, 좋은 공연장 매주 이제 문화생활을 하시고, 그렇죠. 이야, 럭셔리하게 이제, 그렇죠. 럭셔리하게. 이야,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꼭 싸우죠. 왜요? 그게 나중에 제가 술이 좀 세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주사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가 나요. 술을 마시면. 화가 나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술 주정을 화내는 걸로 하는구나. 그렇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물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 술의 기원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사자가 튀어나오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눌린 감정이 폭발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비싼 밥 먹고 비싼 공연 보고 집에 들어오는 게 거의 차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싸우죠. 싸우고 그럼 싸우게 돼요. 네. 안 그래도 술이 약간 올라오는 데다가 그동안 조금 풀리잖아요. 그럼 그동안 참아하지 못하는 말도 한마디 하고 그렇죠. 술이 약간 올라오면 머릿속에서 막 눌러놨던 생각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설정 물어보는데 나는 설정 물어봤는데 저쪽에서는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하던 반응이 나오면 평소에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나도 올라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그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알지. 엄마 아빠는 주말에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 싸우고 들어온다. 그럴 때 그 행동은 뭐 뻔히 보이죠. 뭐 나갈 때는 둘이 상당히 좋은 표정을 하는데 그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가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차하는 동안 사이가 좋은 줄 알 거야.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딱 한 번 싸웠다 이렇게. 네. 딱 한 번밖에 안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우리 집은요, 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요. 그냥 웬만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요, 저희들이 그걸 아는 척을 해야 될지, 모른 척하고 지내야 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되게 되면 이제 그 집이 이제 이혼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다 예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은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우리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내가 비싼 학교를 다녀서 그래. 뭐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 없어 우리 행복해요. 좀 백평집에서 축구를 했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낼 줄 아셨어요? 안녕하세요. WPI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부모들은 그냥 돈만 벌어가 애 학교 보내고
옷만 입히고 먹기만 주면 애들은 행복할 거라고 믿어도 되긴 한데 예, 먹고 싶은 거. 차마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고민들도 아이들이 겪는데 따님은 있으세요? 네, 아들, 딸, 아들. 아 그래요? 아들보다는 딸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딸은 거기에서 이제 포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 됐어요? 나서 이제 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좀 내기 풀린 느낌? 그 뭐 집 하나 겨우 샀다고 목표가 달성이 돼서 그런가? 아 그때 삶의 목표는 번듯한 집을 장만을 하고 내가 우아하게 적어도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의 중류층 이상으로 사는 그렇다고 아이들 뭐 제일 좋은 학교 보내고 아이들 제일 좋은 학교 보내고 네. 그- 초기에는 동네상한테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 옷이다 보니 여자 옷을 했으니까 아 여자 옷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자 옷을 조금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일단 보는 눈, 첫 번째 그 디자인부터 좀 다를 텐데 생각이 아는 게 많으니 생각이 또 많죠. 그렇죠. 생각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잘 달려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그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거에 기다릴 필요는 없죠. 근데 남편분이 뭐 여자 옷도 하고 또 남자 옷도 하고 또 그거를 꼭 여자 옷을 그러면 하면 남편분은 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본다든지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남자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아시는 것도 많으니까 뭐 하다못해 스페인 말을 그 스페니시 쓰는 거 네. 맞죠? 스페니시를 하는 것도 더 빨리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금옥님보다. 네. 그럼 그쪽에 스페인 친구들도 이제 좀 현지인도 좀 친구를 사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안 사귀었어요? 아니. 집에서 책 보고 그러면 남편분한테는 그 지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감옥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아무도 안 만나더라고요. 아 그게 이미 초기부터 그래 그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현실을 핑계를 받아야 돼. 대죠. 핑계를 대죠. 본인이 사람들한테 안 만나는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아, 그거는 그거는 이방인이 진짜 본인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지. 남편은 몸은 진짜 아르헨티나 부에노아이레스에 있으나 네. 모든 마음은 네. 그냥 서울에 그냥 오리엔테이션 딱 된 상태로 조금 더 바뀌지 않으면서 그 동네에서 지냈네요. 그렇구나. 진짜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없었어요. 엄청 없었네요. 그러네요. 안 보고 네. 남편은 그러면 집에서는 뭘 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지내신. 거의 책 보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책을 책이죠. 보고. 근데 그 책이라는 게 그게 한글 책이냐 한글 스페니시 책? 책이죠. 봐요. 그분은 스페니시를 말하는 아르헨티나에 있었으나 아, 이민 안 갔어요. 마음은 이민 안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행동을 했네. 본인 마음은 서울에 그대로 놔놓고 몸만 껍데기 몸하고 같이 아르헨티나에 가셨군요. 그리고 완벽하게 격리된 상황에서 격리시킨 상황으로 자기를 지내셨고 그래서 남편을 이민 생활하는 27년 동안 잘 보육하셨네요. 아, 실은 났어요. 낫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줄을 났죠. 교육을 포기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20년만 보육을 해도 다 어른이 됐으니까 네 갈 길을 가라 했는데 25년간 25년간 했으니까 뭐 그거야 뭐 상관이 없죠. 본인의 이혼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군요. 그게 보육 기간이 끝났어. 근데 제가 보육했다는 생각이 안
안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육이에요. 보육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왜 그 보육 당하는 어른이 본인한테 늘 어떻게 보면 후박을 했고 지적을 했고 타박을 했다고만 받아들였지. 네. 실제로 이 사람은 몸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거는 생각은 이 한국에 그대로 있다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안 상상도 하셨으니까. 못했어요. 본인은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장사를 하고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인접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장 미니멈한 편의시 말을 썼지만은 스페인 친구가 있어, 그 스페인 말을 쓰는 친구가 있어가 집에 와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 친구들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게 뭐 현지인 친구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만나는 사람이 없었죠. 놀라운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진짜 놀라운 생활. 그래서 굉장히 숨이 막혔어요. 하는 동안 내내. 그 잠깐 그 집 이사 가고 사람들 초대하고 그거 지나자 이제 그거는 그거고 예. 이제 교회에서 또 일을 하니까 교회 뭐라 그러죠? 그 센터 모임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예. 거기 뭐 센터장 그러면 센터지기 센터 식구들 뭐 와서 한국도 참 열심히 또 했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역할은 수행을 음,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잘해요. 참 적당히나. 신기하네요. 거목님이 진짜 본인하고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의 남편분은 자폐 성향이 엄청. 처음에 데이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미래 그렇죠. 저희가 막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렇게 지금 고치지 않는 아, 그렇죠. 근데 남편분은 도망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거를 고치기는커녕 자기 스타일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또 지원자가 있었고. 지금 완벽한 보육을 해주는 능력 있는 부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 지지해주는 부모님까지 와주셨으니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남 가장다운 느낌이 있으셨나요? 가장다운 느낌이 있었으면 아마 이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 월급 봉투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도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다는 거는 대단하세요. 애 셋을 키우는 그 이유 때문에 지내신 거죠. 네. 애가 그래서 막내가 대학을 아니요, 대학은 아니고 좀 더 너무 어렵다 할 때 너무 어렵고. 그 어, 근데 대학 가기 전에 좀 더 네. 참으려고 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 어느 순간 네. 이제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아. 딱 그 한계에 다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그래, 같아. 그래.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몇 년을 그러면 더 그 기간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사람들도 불러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장사를 그냥 계속했어요. 시들 하면서 그전에는 지나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게 보이는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 대박이 나거나 대박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게 충분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이지 않기 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생존 그 욕망이 이제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즈음이 아마도 이제 남편하고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참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나도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그게 동시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를 사고 또 그다음에 건물을 좀 사긴 했어요. 건물주가 되셨어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랬는데 이게 뭐 해도 여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참 또 남편하고 와인 마시고 스테이크 먹고 싸우다 보니 이게 뭐 할 짓이냐. 그렇죠. 어느 순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반년을 했어요. 그래도 반년, 아이고. 오래 갔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세상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더 큰 빌딩을 사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이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그전같이 막 달려야지 이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험 하는데 시험에서 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생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 까먹기 시작했죠. 이제 다시. 근데 그게 점포로 팍 미끄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표시는 안 나지만 서서히 그래서 이제 근데 버는 돈은 그만큼 옛날만큼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까먹는 이 거는 경기는 모르겠어요. 경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짝반짝하는 걸 못 만들어내니. 그러네요.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그게 40대 중반으로 가면서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 이제 참 많은 삶에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왔고 왜 살아왔고 뭘 위해 사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쇠락하고 쪼그라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 하나 날라가고. 그렇죠. 하나 날라가고 두 개 날라가고.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집 하나가 달랑 남았는데 집이 너무 커 덩치가. 그렇죠. 유지하기가. 100평. 100평. 그래서 한때구나 이것도 큰 거 추가하는 것도 다 한때구나. 맞아요. 부질없더라. 그렇죠. 유지하는 것도 버겁더라. 네, 인생 무상. 네, 네. 그 즈음에 이제 막 그래서 그 즈음에 또 그렇죠. 공지영의 지리산학교, 첼로와 저 외주와 첼리스타 뭐 이런 책을 보면 다 필요 없다. 나 지리산골이라서 매주 된장이나 담아야 되겠다. 뭐 그 생각도 하셨군요. 사랑방 같은 거 하면서 차 가까운 사람들 모여 차나 그렇죠. 팔며 그렇죠. 막걸리와 부추전이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네. 필요 없다. 네. 그런 사업은 더 안 되죠.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팔자. 네. 그래서 이제 싸게 팔고 가게도 정리하자. 진짜?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네. 문 닫았어요. 아니 그럴 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일단 집 한 곳 받고 살지 뭐. 네. 남들은 돈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이제 완전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 생각하는 은퇴한 지금 모드로 들어간 거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죠. 가만히 다시 되짚어보면서 안 풀리던 것이 우매상 후반부 그게 참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때부터 이렇게 뭐가 잘 안 보였지? 의욕이 사라졌다. 그렇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전에는 하물며 집 사야겠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애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거나 그게 이루어졌거나 그래서 제가 아주 쪼잔하고 사소하지만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신다. 웃기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살고 니도 하잖아. 어제도 했잖아. 야 그게 같은 스테이크가 아니야. 아르헨티나 사실은 내가 먹은 게 아르헨티나 수입해가지고 한 그 스테이크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싱싱한 게 달라. 그 2달이나 걸려가지고 냉동돼가 온 그거하고 잡은 지 며칠 안 된 거 숙성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심리 요법을 저한테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소하든 당연하든 그것이 누구에게는 사소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야 되는 것도 나에게는 사소하고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하는 거를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게요. 네, 그거는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럴 때 행복하셨어요? 그 넓은 잔디를 매일 보며 그렇죠. 잔디는 깎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남편이 잔디를 깎겠다고 잔디 기계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해요.
깎았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두 번. 그 다음에 저 불평이 많죠. 그렇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걸 왜 사지? 그렇죠. 그랬거든요. 이게 롬 무버 이거 또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이 드라마 나오면 미국 남자들이요. 그거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집도 제가 빌린 집. 이 론이 0.5헥타르. 중부에서 미국 중부에서 처음에 그 집을 빌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내 제자가 빌려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는 선생님 뭐 자녀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5 bedroom 3 bed인가 4 beds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거를 제가 아는 이유가 네. 다 경험을 어쨌든 잔디를 2번 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기계는요? 기계는 어디 처방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와야죠. 그렇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번 올 때마다 돈이 또 퐁퐁 나가죠. 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사람 쓰는 건 좀 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루과이,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서 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해야죠. 수영장 관리해야지. 수영장이 또 그냥 그럼요. 그리고 그게 1년에 사용하는 달은 3, 4, 아니 그것도 그렇구나. 3달, 네, 3달, 4달.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모든 걸 정리한 이후에 이제는 남편까지 정리한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이제 남았네요. 네. 네. 남편 정리하는 거야 뭐 별로 크게 갈등 없으셨겠네요. 갈등했어요. 그래요? 네. 25년 동안 보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은 정해진 것 같은데 정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다음에 내가 왜 못 헤어지고 이렇게 맨날 그러지? 그렇군요. 네. 그러면 25년 동안 보육하던 그 남편을 정리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래도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쉽지 않게 정리가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네. 네. 자기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또 쉽지 않고요. 본인 정리 다 했다고 하고 창고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정리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창고에 집어넣은 거를 또 꺼내가지고 또 정리해야 될 때가 와요.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창고에 집어넣을 때는 난 다 살았다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창고에 끄집어낸 거를 다시 정리할 때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럴 때는 집어넣을 때의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 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지금 많이 필요하시죠? 네. 그러게요. 그 필요한데 자기는 다 정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실 때는 문제였었어요. 그러게요. 참 갑자기 또 우리는 지나게 내려. 네, 안 내리셨어요. 네. 안 내리셨어요. 아니 제가 유일하게 이 잘난 척하는 맛을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릴 필요 없고요. 필요한 거 빨리 선택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